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야TV의 인승일입니다. 김종입니다. 저희가 청산리 대첩 대전승 100주년을 맞는 해를 맞아서 계속 지금 이야기가 이온 게 벌써 25번째 시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6. 6번째인가요? 야, 이 횟수를 다 기억 못할 정도로 많이 진행이 됐네요. 큰일 났네요. 다른 사람들은 40대도 친해 봅니다. 그렇죠. 저는 조금 더 일찍 온 셈인가요? 늦은 셈인가요? 50대.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 얼어붙은 우수리강을 건너서 이제 그 이만을 옮긴 이제 그 말씀을 끝으로 이 얘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흑화 사건, 자유주의 사건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이만에 간 독립군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만이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만이 당시에 그 이만에 대해 가지고 왜 이만으로 건너가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 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청산리 대첩을 그 일으키게 된 근본적인 그 계기가 일본군이 간도지방 불령선이 추가 계획에 의거해서 시작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기한한 게 조선군 사령군, 그 용산에 있는 조선 주둔군 사령관이 오바지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오바지로가 어디 이 사령관을 했던 친구냐면은 바로 시베리아의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들어가던 포조군, 그리고 또 시베리아에 파병됐던, 그러고 나서 이 청산리 대첩에 들어왔던 11사단, 14사단. 이 사단이, 이 사단을 지휘하던 그 사령관이, 시베리아 출병군 사령관이 오바지로였습니다. 오바지로였는데 이 친구들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핑계는 체코군을 그 안전하게 빼내오는 연합군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이때 그 시베리아 일대에서 싸우던 그 옴스크 정부라고 그러는데 백군, 짜르 군대가 굉장히 세력이 셌습니다. 약한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 사령관이 알렉산드로 콜차크라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지역에서 적군을 맞아가지고, 그 볼셰비키군을 맞아가지고 아주 그 전투를 치렀습니다. 체코군이 안전하게 그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콜차크가 기차도 내주고 보호를 해주고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만이라는 곳이 바로 그 어떤 상징적인 곳인데, 적군과 백군이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시베리아에 있는 이 극동 쪽에서는 그 극동군이라고 그랬습니다. 극동군이라고 그랬는데, 볼셰비키 군에서는 러시아의 소련 그 시절에 육군사관학교,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를 뭐라 그럽니까? 웨스트포인트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육군사관학교, 태능사관학교 이런 소리 안 하고. 그것도 줄여서 육사 뭐 해서. 근데 아니 그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소련의 육군사관학교가 세계 3대 육군사관학교 중에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프룬제라 그랬습니다. 근데 프룬제가 누구냐면 장군입니다. 이 그 콜차크하고 백군, 적군 사령관 이름이 뭐냐면 바로 프룬제였어요. 이 프룬제하고 둘이 싸워가지고 그 프룬제가 이깁니다. 그 콜차크가 져버리죠. 져버려가지고 오히려 이 체코군한테 거의 의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얘네들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1920년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세계 1차 대전이 끝났죠.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그 전에 일본군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 러시아 내부에서는 적군하고 백군하고의 싸움이었지 1차 대전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유럽 쪽에 적군
일본과 백군이 더 세차게 싸웠습니다. 1차 대전에서 러시아 병력이 독일군이나 오스트리아군하고 싸워서 죽었던 그 숫자보다 내전에 있어서 내전 때문에 죽었던 병력이 더 많았거든요. 그 정도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근데 유럽 쪽에 그 산트페테르부르크, 뭐 모스크바 여기서 싸우기 바쁜데 시베리아 그거 아무것도 없는 그 저 흑흑벌판에서 집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놈 들어오면 그러니까 일본한테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다당제 그리고 또 그 사유재산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공화국을 하나 따로 만듭니다. 그게 근동공화국입니다. 시베리아에 있던 근동공화국. 그 근동공화국이 만들어진 바로 그 일본군의 세력이 뻗치고 그리고 또 그 프런즈의 그 세력이 마주치는 그 전이지대, 그러니까 일종의 완충지대, 거기가 이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만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면 누구하고 가깝습니까? 일본하고 가깝죠. 그렇죠. 거기다가 노농 정부라고 그랬어요 그때. 네네. 그러니까 볼셰비키 정부죠. 볼셰비키 정부에서 저 군량도 대 이건 김정인 장군 말 그대로입니다. 군량도 대준다. 거기다가 군수도 충분히 대준다. 그러니까 무기도 충분히 대준다. 그러니까 거리로 들어가서 거기에는 일본군하고 싸우고 더 힘을 비축해가지고 다시 북만주로 나와가지고 국내 진공 작전을 하자. 그러면 거기에서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해서 바로 그 국내 진공 작전 할 수도 있죠. 회령으로 건너가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그걸 꿈꿨는데 약속과 그때 상황 자체가 자 백군이 약속이었나요? 아니면 약속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그 무기를 대주겠다 협정이었죠. 협정으로. 예. 그 전에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이 협정도 뒤로 돌아서고 나면은 그렇죠. 이거 뭐 분리하면 특히 약한 쪽에서는 강한 놈하고 아무리 협정을 잘 맺어봐야 이거는 뭐 만년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이미의 단체와 그 근동공화국에서 그렇죠.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뭐 그거 안 지켜도 그만이죠. 네. 이만 당시에 하여튼 그런 이 근동공화국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일본 세력이 더 컸던 그리고 또 체코군이 블라디보스톡을 막 해방구로 만들고 할 그 당시에 그때의 그 정의지대 완충지대가 바로 이만이었다. 예. 그럼 이제 이만에 도착한 독립군들이 그 대한의원군 총본부 그래서 또 재편성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들어갈 때 이걸 그 대한독립군단의 명의로 전체 한꺼번에 그 3,500명이 쫙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러면 일본 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들어가도 일본 놈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 한꺼번에 와 들어가면은 아니겠죠. 근데 그 들어가기 전에 협약을 맺을 때는 우리하고 협약을 맺을 때는 그렇게 해줄 마음이 있었죠. 뭐 데리고 돌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미 그때 우리 이 한인들로 구성된 이 빨치산 부대가 2개나 있었어요. 그 안에. 예, 그 안에 2개나 있었는데 그 하나가 고려혁명군이라는 그 부대가 있었고 또 하나가 아까 저 대한의원군 총본부라고 그랬죠. 대한의원군 총사령부라는 그런 부대가 하나 있었어요. 고려혁명군은 어디가 주축이 된 부대였냐면은 오리지널 볼셰비키들. 오리지널 볼셰비키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그 러시아 땅에 살던 우리 조선인들 저 상임시험 만들 때 국민의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국민의회하고 그리고 또 그 일쿠츠크파라고 일쿠츠크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그 일쿠츠크에서 경렬이라고 이야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볼셰비키에 동조하는 그 사회주의자들, 이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그런 어떤 이념을 가진 그 사람들이
지원하고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네. 게 고려혁명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대한의용군 총무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한국인들이 1918년도에 벌써 이 사회당을 만듭니다. 이 이동희 선생이 만들거든요. 그걸 상해공산당이라고 합니다. 상해파. 상해파. 예. 말하는 상해파. 예. 예. 상해파. 그 인정파. 네. 예, 인정이 가담한 그렇죠, 군속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상해파 인정파를 지원하는 거기에서 지원하는 부대가 바로 그 의용군 총무부였거든요. 그럼 이제 그 두 군데에서 예. 서로 자신들의 그 필요에 형들이 대해서 있었는데 서로 그 지역에서의 해계문의를 장악하기 위해 사이가 안 좋았죠. 그리고 근데 그 우리가 들어갈 때 그때 상황을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 부대들이 느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제가 막 되고 크고 엄격하고 느슨하다 보니까 사람들 많으니까 죽고 병프고 그러니까 남자들 서너만 모여가지고 그러면 딴짓거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좀 주민들한테 피해 입히고 주민들 논성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1920년 말에 자 제가 이 콜차크가 프론즈한테 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백군 세력들이 거의 소멸됩니다. 소멸되니까 이제는 백군을 막는다거나 뭐 이거 1차 대전도 끝났는데 체코군을 철수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이런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거의 더 이상 있을 명분이 사실 없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 중요한 거. 일본이 그 당시에 대전 다이쇼 명치천황에서 그 아들이 다이쇼가 그 당시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조야에서도 백화쟁명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철수시켜라. 거기 왜 갔냐? 왜 보냈냐? 그리고 뭐 하여튼 그때는 사회주의도 그 일본에서 들끓고 하여튼 민주 그러면서 그러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그러는데 일본에서도 조야에서 들끓으니까 이게 이거 철수시켜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맨손으로 철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맨손으로도 철수하고 거기 왜 갔냐? 왜 갔냐? 그래서 원동공화국 이 극동의 원동공화국과 일본 놈들이 북경에서 그것도 조약을 맺습니다. 몰래. 예. 그럼 뭐 지네들끼리 그냥 조약을 맺는 거죠. 만나가지고 무슨 조약을 맺냐면은 일본에서 러시아하고 우리 이제 외교를 좀 하자, 잘하자. 옛날 그 짜르 시대 때 하고 우린 너하고 척질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니들 원하는 게 뭐냐? 딱 하나 제일 큰 조건이 일본에 반대하거나 그리고 또 항의를 하는 그런 어떤 집단 그걸 소련에서 보호하지 않는다. 양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있으면은 그 소련 국가 차원에서 얘네들 갖다가 철퇴한다. 그 조건을 내걸고 우리가 철수를 하되 철수하면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그거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넘어오는 거. 너가 그 최재형 선생 때려잡았듯이 최재형 선생 사형시킨 게 1920년 그 4월경 아닙니까? 그래서 최재형 선생 이렇게 만행을 저질렀던 그 만행을 우리가 대신 저질러 주겠다. 소련이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면서 일본한테는 우리도 좀 먹고 살 거 좀 주라. 캄차카 일대. 캄차카 반도. 예. 저기죠. 그 은한리 살린 섭 있지 않습니까? 그 어업권을 지네들 바로 앞인데도 일본의 세력이 그때 해양 그걸 다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너도 같이 고기 잡을 수 있도록 해줄게. 어업권을 달라고. 예. 어업권을 주고 철수를 하는 조건으로 독립군을 갖다가 막으라고 합니다. 자, 독립군은 이제 1920년 그 12월에 들어와요. 1월까지 다 들어왔거든요. 그럼 우리 독립군은 뭡니까? 애초 지금 그 러시아 외교 문서 그 비밀 해제된 외교 문서나
논문이 지금 많이 나오면서 저도 그걸 여러 편을 가지고 있어요. 네. 여러 편을 확인했는데 이미 그때 얘네들 무장해제 시켰는데 얘네들한테 무기 줄 수 없다. 그게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 정도까지 진행됐으면 김대중 장군 입장에서도 어떤 초기전 발동하지 않았어요? 있죠. 그래서 그걸 무장해제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만에 그대로 둬서는 행동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제하기 좋은 스보보드니 쪽으로 일단 그 철수시킵니다. 이 스보보드니에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고려혁명군 예. 이 두 개의 단체에서 운동공화국으로부터 더 힘을 받은 게 바로 고려혁명군인데 이거 더 독한 민족주의 그 냄새가 전혀 안 나는 볼세비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에 흑화사변을 논자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흑화사변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변이고 그게 고려혁명군과 그리고 의용 총무부가 서로 헤게모니 싸움에서 희생된 희생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바로 볼셰비키 정부의 배신과 일본의 관계, 그게 흑화사변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만든 벌써 동의는 그게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들어가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김대중 장군이 이 고려혁명군이 기지가 있던 데가 저기였거든요. 저 스보보드니 이게 블라고 베체스크라고 그 흑화시 바로 건너편입니다. 여기 제일 큰 도시거든요. 블라고 베체스크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예요. 이를테면은 목단강시 그러면 거기 붙어있는 해림시 그렇게 보이듯이 그 건너편에 있는 도시가 흑화시고 그리고 그 중국 도시명이 흑화시고 그 건너편이 블라고 베체스크 그 블라고 베체스크의 옆에 딸린 저 위성도시 그게 스보보드니라고 합니다. 스보보드니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자유시라는 말입니다. 자유시 해방됐다고 자유시라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흑화사변, 자유시 사변 이렇게 스보보드니 사변이라고 잘 이야기를 안 하고 흑화사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오라 그러니까 김대중은 왜 그 멀리까지 가야 되냐? 굉장히 멉니다. 호림과 흑화는 저는 제가 스보보드니도 가보고 중국 저기 흑화도 가보고 중국 800위안을 주면은 중국도 800위안을 주면은 흑화에서 그 블라고 베체스크까지 베시체스크까지 1일 관광 코스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800위안 주면 우리는 이 무비자이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있는데 중국인 또 800위안 주면은 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한번 가보세요. 그 도시가 예쁩니다. 하여튼 아무튼 그렇게 오라 그러니까 김대중 장군은 이거 뭔가 음모가 있다. 안 가겠다. 근데 가자라는 분들이 계셨고 가지 말자라는 나머지입니다. 가자라는 분은 유감스럽게도 대표적인 분이 홍범도 그리고 국민회군을 지휘하던 안무 그리고 최진도 그런 분들은 물론 지청천 장군도 가자라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군단이 다시 거기서 재편됐지만은 독립군단의 군사참모장은 김대중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총재는 서임 총재 그대로 계셨지만은 부총재가 홍범도 거기다가 안무 이런 분들이 이제 전부 다 저걸 합니다. 그리고 1여단 여단이 2개가 편성이 되는데 1여단은 우리가 맞습니다. 북로군정서가 우리라 그러니까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북로군정서가 맞고 2여단의 여단장이 안무였거든요. 그래서 2여단과 홍범도 지청천 군사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래도 대안이 없지 않냐 가자. 그리고 저 김자진 김규식 그리고 또 저 이범석 이런 북로군정서 쪽은 안 된다. 가능 안 된다. 이거 뭔가 음모가 있다. 음모가 있다고 본 거죠. 그렇죠. 반대합니다. 그래서 갔던 분들이 오히려 어차피 그 비무장으로 이걸 왜 비무장으로 총을 왜 빼앗아가?
그게 아마 과정 중에 네. 그 비무장 해제 문제가 그러니까 무장 해제죠. 예. 무장 해제 문제가 나오니까 이범석 장군도 그렇고 전부 반대를 하죠. 다 반대요. 이건 북로군정서 개헌은 네, 계열은 다 반대를 예.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길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냥 그 길로 가게 된 거죠. 네, 거기에 가가지고 무장을 해제하라 그러니까 이 총을 누가 사준 건데 우리 동포들이 그렇죠. 그 지난번에 우리 저 청산리 대첩 전에 그 우리 무장 그 이야기하면서 아내자들이 자기 친정어머니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금가락지 옷가락지 빼내고 은비녀 빼내고 해가지고 만들어 저 사준 총 아닙니까? 그걸 다 내놔라 그러니 우리 보고 총을 더 주고 총알을 더 준다 그래놓고 있는 것까지 왜 빼앗아가냐? 그러니까 스모모더니 영창고입니다. 네, 예. 그게 강이 하나 흐르는데요. 그 흑룡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네. 그 강입니다. 제냐강이라고 그래요. 그 제냐강 강가에 그 창고가 있습니다. 스모모더니 영창고. 예. 네. 여기 보면은 그 화물 창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그 화물 창고들을 임시 저걸로 썼습니다. 저 막사로. 거기다가 몰아 넣어놓고 장갑차를 동원한 기관총이 30대가 동원됐습니다. 일개 연대가. 일개 연대가 플러스 해가지고 코사크 기병대. 코사크 병이 어떤 병인 줄 아십니까? 율무린드가 주연했던 대장 프리마 아시죠? 그렇죠. 그 대장 프리마가 코사크 병입니다. 이 코사크가 그 대표적인 이 러시아의 용병들이거든요. 그래서 코사크 기병이라고. 예. 얘네들은 그 대장 프리마 영화 봐도 얘네들은 안 싸우면은 그렇죠. 그 심심해가지고 할 일이 없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이 거기 돌고 사실 시베리아 그 정벌을 할 때요. 시베리아 정벌을 할 때도 저기까지 지금 알래스카까지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개척했는데 러시아 애들이 아닙니다. 그 코사크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걔네들이 싸우니까 싸우는 애들이 또 잘하는 게 보면 밀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피협, 이 가죽, 모피 이런 거 얻기 위해 가지고 이 개척을 해 나오는데 개척을 해 나오면서 있는 그 중국 애들이든 뭐든 원래 있던 거기 그 우리 왜 북방의 그 에스키모라고 그렇죠. 그런 뭐 여러 종족들 그거 다 이제 그 깨면서 그게 코사크족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우리 그 병력들을 여기 뭐 자료를 보니까요. 전사자가 272명. 그게 전사자가 272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얘네들은 나중에 보고서 일본 놈들하고 비슷합니다. 전사자가 36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나중에 또 카운트하고 해보니까 전사자 거기다가 익사자 제냐강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익사자는 전사 아닙니까? 그렇죠. 전사죠. 총 맞아 죽은 사람은 전사입니까? 행방불명도 나오거든요. 행방불명은 시신을 못 찾는 사람이 행방불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흩어졌으니까 뭐 다 합쳐서 535명. 거기다가 포로로 잡힌 분들이 거의 한 900명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1,500명 정도가 거기서 몰살돼 버리니까 올라가신 분들은 다. 그런데 이때 지청전 장군도 너 이런 건 약속에 어긋나잖냐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 지청전 장군은 구금되죠. 예. 그나마 지청전 장군은 항의라고 했습니다. 그 마당에 우리 병력들 어디서 살아남은 놈들 그리고 이 연합군 뭐 도독부 최진도 그 홍범도 그분들의 신념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팩트만 흑화사변의 결과 팩트만 두고 보자면은 그분들은 러시아 군에 그 소련 군에 편입이 돼가지고 대기록장 달고 두 분이서 그 레닌한테 권총까지 받으면서 폼 딱 잡고 우리가 홍범도 장군의 그 사진이라고 잘 보는 겨울 이 볼세비키 군 코트 입고 모자 이런 모자 쓰고 그 두 분이 찍은 사진입니다. 두 분이 찍어서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사진이 바로 그 끝난 뒤에 레닌한테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한인들이 볼세비키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갔던. 근데
결과는 그 1,500여 명이라는 우리 독립군들이 모두 거기서 희생이 됐죠. 김경천 장군 같은 경우에 백마탄 저 일대 오리지널 김일성 장군 아닙니까? 네. 김경천 장군 같은 경우에 시베리아에 강제노동 하시다가 거기서 돌아가시죠. 네. 결과는 뭐 아주 참혹했고요. 완전히 괴멸되고 또 말씀대로 홍범도 장군도 결과적으로는 카레이스키 나중에 1937년도에 네. 2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스탈린이 네. 우리 카레이스키를 강제 한국 사람들을 전부 다 강제 이주시켰는 그래서 스탄이라고 붙었는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무슨 스탄이라고 붙었는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전부 다 가는데 그때 홍범도 장군도 우즈베키스탄 크질 오르다라는 곳에 끌려가셔가지고 나중에는 돌아가실 때는 크질 오르다 극장 수위로 그 하시다가 슬슬하게 생활 마감하셔. 다행히 돌아가시기 전에 그 극장에 있던 지배인 그런 사람들이 홍범도 장군의 위대성이나 그 독립군으로서의 그 어떤 맹활약을 알고 구슬로 그나마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받아서 받아 적어서 등사본으로 남길 수 있었죠. 그게 홍범도 장군의 일지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로 인해서 우리 김자진 장군이 반공의 노선을 걷게 되는 그런 당연히 결정적인 그렇죠. 사건이기도 믿을 수 없다. 했죠. 그것은 이제 남기신 말씀일 거예요. 우리 김 관장께서 써주신 내용을 보면 내가 힘이 없으면 결코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엄연한 국제적인 현실입니다. 지금도 협약을 맺었어도 뭐 깨지고 마는 유효하다. 그게 아무리 뭐 맹약을 했으며 어쩌고 저쩌고 이게 특히 국가와 국가 간의 그 협약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평화를 강요할 수 있는 사람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강요할 수 있는 것이지 평화를 구걸할 수밖에 없을 때는 그거는 평화가 아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그건 모든 걸 잃은 뒤니까요.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열변을 토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이런 와중에도 저희가 어떻게 제기해서 어떻게 거듭된 난관을 거치고 하는 아주 파란만장한 얘기로 또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드리고요. 저희를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런 훌륭한 독립사를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쳐주시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